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허리띠가 꽉 조여오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란 경험 말입니다. 뱃살이 늘어나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年 1%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과 같아서 줄어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칼로리가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 남은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뱃살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내장 주변에 지방이 늘어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내장 지방은 15%더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바쁜 일상과 가정의 책임 속에서 스트레스는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뱃살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몸의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복부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죠. 57세의 이경희 님이 기억납니다. 자영업을 하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는데 식사는 대충 해결하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밥도 적게 먹는데 배만 나와요. 라고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검사를 해보니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왔고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방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며 비슷한 현상을 겪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지만 뱃살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60세의 김순자님은 폐경 이후 숨만 쉬어도 괴가 나오는 것 같다고 농담 섞인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같은 양을 먹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온다고 하셨죠. 마지막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라면이나 흰빵 과일 주스로 간단히 때우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62세의 박정민님은 늘 바쁜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대둘레는 점점 늘어나고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잘못된 식습관, 이 네 가지가 중년 이후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뱃살이 늘어나는 과학적인 이유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약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단순한 식습관 변화만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식사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입니다. 빵, 라면, 탄산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며 특히 복부에 쌓이게 되죠.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음식들이 도파민을 자극해 마치 중독처럼 계속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5세의 이지영님은 매일 아침 단팥빵과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제 작은 행복이에요 라고 웃으셨지만 오후가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배는 점점 나와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 대신 삶은 고구마를 한 조각 드시고 커피는 허브차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군것질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두부, 나토 같은 식물성과 흰살, 생선, 닭가슴살 같은 동물성을 함께 구성해 보세요. 이지영님에게는 아침 식사에 두부 스크램블과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으깬 두부에 채소와 후추를 넣어 볶으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박사님, 요즘 하루가 힘차요 라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혈당 스파이크 조절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과해지고 이는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이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죠. 58세의 최민아님은 늘 밥부터 드셨지만 저는 시금치 나물로 식사를 시작하고 삶은 달걀을 먹은 뒤 현미밥을 소량 드시도록 제안했습니다. 3주 만에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배가 덜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당독소 줄이기입니다. 당독소는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염증을 유발하고 내장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튀김, 숯불구이, 에어프라이어, 음식 등에 많습니다. 대신 찜, 삼기, 샤브샤브처럼 저온 조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60세의 최수진님은 치킨과 삼겹살을 즐기셨지만 지방간 수치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찜이나 야채 샤브샤브를 추천드렸고 3개월 후 그녀는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며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고온조리를 피하는 4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원칙들을 어떻게 실제 식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4가지 식습관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박사님, 이론은 알겠는데 바쁜 하루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팁을 나눠드릴게요. 아침, 점심, 간식, 저녁까지 하루 전체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식사를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흰빵, 시리얼, 과일, 주스처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때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대사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57세의 정미경님은 매일 아침 달콤한 빵과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라면 한 그릇으로 스트레스를 푸셨죠. 박사님, 라면이 제 유일한 낙이에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점점 배둘레가 늘어나고 피로도 쉽게 쌓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경님에게 아침 식사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삶은 달걀 2개, 브로콜리찜, 무가당 두유를 아침으로 구성해보세요. 브로콜리는 전날 저녁에 미리 쪄놓으면 아침에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정미경님은 2주 만에 박사님 이렇게 먹으니 배고프지 않고 오후에도 힘이 나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배둘레도 3cm나 줄어들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채소, 2주의 아침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내장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 식사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고기 반찬 몇 가지로 배부르게 드시지만 여기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1세의 김현철님은 늘 흰쌀밥과 고기 위주의 점심을 드셨습니다. 박사님,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배가 나와요 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김현철님에게 점심을 현미밥 반 공기 두부조림 시금치 나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현미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 나물은 혈당 안정에 좋습니다. 김현철님은 3주 만에 식사량은 비슷한데도 배가 덜 부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간식 시간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 배고프면 과자나 달콤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 이런 간식은 내장 지방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나토 한 팩을 추천드립니다. 59세의 박영미님은 오후마다 초콜릿이나 과자를 드셨는데 박사님, 간식을 끊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미님에게 간식 대신 아몬드나 나토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박영미님은 배고픔이 줄고 대도 덜 나오더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는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내장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과한 양은 밤새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기 쉽습니다. 대신 채소와 얇은 고기를 육수에 살짝 익혀 먹는 샤브샤브나 찜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정미경님은 매일 밤 라면을 드셨지만 저는 배추와 두부를 넣은 멸치 육수 샤브샤브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배둘레가 다시 3cm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침엔 단백질과 채소, 점심엔 현미와 두부, 간식은 견과류와 발효식품, 저녁엔 샤브샤브로 마무리하는 하루 식단은 특별한 재료 없이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식습관 외에도 생활 속 작은 변화로 내장 지방을 녹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단을 통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식탁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뱃살을 줄이느냐, 쌓이느냐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효과를 확인한 5가지 생활 습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식사 시간과 공복 시간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12시간 먹고 12시간 쉬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다면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4시 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 동안은 설탕이 들어간 커피나 간식은 피하고 물이나 허브차만 드셔야 합니다. 65세의 오민수님은 밤마다 과자와 맥주를 드시며 TV를 보셨습니다. 박사님, 밤엔 뭔가 먹어야 잠이 와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민수님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며 야식을 끊으셨고 한 달 만에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섭취를 완전히 줄이는 것입니다. 퇴근 후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알코올은 간에서 먼저 해독되어야 하므로 지방 분해가 늦어지고 오히려 지방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59세의 황영자님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한 잔이 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라며 말씀하셨지만 한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되돌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레몬물을 마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2달 만에 배둘레가 7cm 줄고 잠도 잘 오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지방을 연소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내장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이 소중한 수면을 방해하죠. 61세의 김현숙님은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시며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 잠이 안 와서 폰이라도 봐야죠 라며 웃으셨지만 항상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침 30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3달 만에 뱃살이 줄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내장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복식 호흡이나 짧은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56세의 이재은님은 자영업으로 인해 늘 바쁜 하루를 보내셨고 숨 돌릴 틈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0분만이라도 복식 호흡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가슴이 아닌 배를 부풀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죠. 한 달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뱃살도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5번째는 식후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반면 식후에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60세의 박수영님은 당뇨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식후 20분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손주와 함께 마트를 다녀오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달 후 당 수치가 안정되고 배둘레도 6cm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간헐적 단식, 음주 제한 수면, 회복 스트레스 관리, 식후 활동량, 이 5가지 생활 습관은 약이나 기구 없이도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생활 습관들을 더욱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식재료 2가지만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효과를 직접 확인한 2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2가지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 없이도 여러분의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재료입니다. 첫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작고 둥근 이 콩은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내장 지방을 태우는 때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아르기닌,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좋은 장내 세균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발효되며 지방 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64세의 최영미 님은 항상 뱃살이 고민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때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고 당뇨까지 있어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아리콩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최영미 님은 아침마다 병아리콩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삶은 병아리콩에 오이, 토마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더한 간단한 조리법이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박사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뱃살이 줄줄은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고 손주들도 이 샐러드를 함께 즐겼다고 하셨습니다. 병아리콩은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하며 전날 밤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삶아두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병아리콩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내장 지방이 약 10% 감소한다고 합니다. 2번째는 무가당 땅콩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버터는 살이 찔까봐 꺼려하시지만 실제로 무가당 저염 제품은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버터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특히 갈색 지방 세포를 활성화해 에너지를 태우는 데 기여합니다. 59세의 김민재님은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늘 과자나 빵을 드셨습니다. 뱃살은 점점 늘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재님에게 간식으로 무가당 땅콩버터를 권했습니다. 삶은 고구마에 땅콩버터를 얇게 발라 드시거나 사과 조각에 곁들이는 당식으로 드셨고 2달 만에 배둘레가 5cm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군것질하지 않아도 포만감이 오래가고 오후에도 힘이 나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땅콩버터를 고를 때는 반드시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가당 땅콩버터는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 내장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병아리 콩과 무가당, 땅콩버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건강 도우미입니다. 냉장고에 사과나 고구마가 있다면 오늘 오후 간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칙을 어떻게 한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마무리 계획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9가지 핵심 원칙과 2가지 특별한 식품 병아리 콩과 무가당 땅콩 버터에 대해 배웠습니다. 모두 비싸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며 여러분의 주방과 하루 10분이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함께 세워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채소 먼저 먹기, 화요일엔 병아리콩 샐러드, 수요일엔 식후 걷기, 목요일엔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금요일엔 스마트폰 대신 명상, 토요일엔 땅콩버터 간식,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 샤브샤브 식사, 이렇게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충분히, 가볍게, 마무리라는 문장을 써두고 매일 아침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이 단순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61세의 이혜경님입니다. 이혜경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인해 늘 약을 손에 들고 다니셨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함께 놀고 싶지만 체력도 자신감도 없어 힘들어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늦은 걸까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던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혜경님에게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걸음을 내딛기보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9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실천하셨습니다. 아침엔 두부와 채소로 시작하고 저녁엔 샤브샤브로 가볍게 마무리하며 식후엔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이혜경님은 배둘레가 10cm 줄었고 복용 중이던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소리내어 웃으며 함께 뛰어노는 자신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지금은 오히려 손주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미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중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일 뿐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복식 호흡을 시도했을 땐 낯설었지만 일주일 뒤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라면 대신 샤브샤브를,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책 한 권을, 과자 대신 땅콩버터 한 스푼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어떤 좋은 습관을 시작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비법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